자, 1차 세계대전의 휴전 과정과 총평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루덴도르프는 연합군의 반격이 진행 중이던 1918년 10월 2일 전차와 예비 병력의 부족으로 승리는 불가능하고 또 더 이상 이 무의미한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합군과 강화를 할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독일 정부는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평화안을 윌슨 대통령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도중에도 전투는 계속 되었고요. 이탈리아는 10월 29일에 총공세를 시작해서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내는 등 사태는 절망적으로 변해가게 되었고, 또 루덴도르프는 그의 직책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때 독일 해군 사령부는 지상군에 협력하기 위한 결사적인 방편으로 유틀렌트 해전 이후 오랫동안 침체 상태에 있던 해군이 일대 결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 결전은 두 개의 순양 함대가 출동해서 도브 해협과 템즈강 하구를 강습함으로써 스카 파브로에 있는 영국 대함대를 유인해서 전 잠수함으로 하여금 의뢰로 공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양 함대가 출동해서 네덜란드 해안에서 해상 결전을 하려는 의도였었죠. 그러나 이 4년간의 침체 상태에서 이미 전의를 상실한 지 오래이고 또 패전의식과 적화 사상에 빠진 독일 병사들은 이러한 작전은 무의미한 자살에 불과하다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거부하고 11월 4일 이 킬 군항을 중심으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킬 군항은 순식간에 적기로 휘날리는 폭도들의 지배하에 들어갔고요. 이 폭동은 불안과 염전 사상에 빠진 국민과 사회주의자들의 동조를 얻어서 3일 이내에 독일 서북부의 중요 도시가 전부 점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령들은 이 볼셰비크와 비슷한 병사 수령위원회를 조직을 했고요. 폭동은 뮌헨과 베를린까지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에 독일 황제는 네덜란드로 망명을 해버리고요. 정권은 에벨트를 중심으로 한 사회당에 넘어가 동일공화국이 선포되기에 이릅니다. 자, 포시 장군은 독일 정부 대표와 휴전 회담을 하라는 명을 받고 11월 7일 저녁 백기를 달고 전선을 넘어온 독일 외상 엘즈베르그 일행을 맞아 꽁비뇨 건교회 이동사령부에서 휴전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3일간의 회담을 거친 뒤 엘즈베르그는 포시의 휴전 조건을 수락해서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전 전선에서 포성은 멈추게 됩니다. 자, 조인된 휴전 조항은 사전에 연합국 정부 대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 중에 군사 관계만 열거하면 대략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2주일 이내에 점령 지역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1개월 이내에 라인강 왼쪽으로부터 철수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6마일의 비군사지대를 설치할 것, 그리고 마인츠, 코브렌츠 및 코로니에 있는 세 개의 교두부를 연합국에 인도하기로 했고요. 연합국의 전쟁포를 즉시 송환하고 포 5,000문, 기관총 25,000정, 비행기 1,700대, 기관차 5,000대, 철도 차량 15만 트럭 5,000대를 연합국에 인도하기로 했고요. 전 잠수함을 연합국에 인도하고 전함 16척, 순항함 8척, 구축함 50척 중립국 또는 연합국에 응유를 하고요. 브레스트 리토브스크 조약하고 부카레스트 조약을 파기할 것, 이런 것들, 이런 조항은 독일 육군으로부터 독일의 주 병기와 수송 수단을 박탈하고 해군으로부터 독일의 전 선박을
빼앗고 또 연합군에게는 라인강 동부의 거점을 확보하게 하려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자, 독일은 영토가 점령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쟁을 재개할 여지가 없게 되어버렸죠. 이후에 연합군에게 질 수 있는 철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연합군 자체 병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전선에서 휴식을 취하고 11월 17일에 기동을 개시해서 연말까지 전 피점령 지역을 탈환하고 12월 1일부터 독일 본토로 진주해서 12월 9일에는 영국군은 코로뉴에서 미군은 코보렌츠에서 프랑스군은 마인츠에서 각각 라인강을 도하했고요. 수일 내 반경 28km의 교두보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휴전 후에도 이 전면적인 강화 협정을 완료하는 데는 5년 정도가 더 걸렸고요. 국제연맹의 의결에 따라서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박탈당하고 영토의 13%, 인구의 10%가 타민족의 지배하에 들어갔고요. 독일 군비를 제한하기 위해 육군은 병력 10만으로 장교 4천명, 하사관, 부사관 4만명, 병 5만 6천 명으로서 일반 참모부와 지원병 제도를 폐지하고 군사교육을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해군은 병력 15,000에 10만 8천 톤의 선박으로 제한을 하고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고요. 전차, 중포, 대공포, 독가스 등 보유 금지와 전쟁 물자 생산도 엄격하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국은 독일에게 장기간 군사 행동을 못하게 했고 장비는 경찰 정도로 제한하는 등 독일 민족에게 치욕을 안겨다 준 것이었죠. 자, 이와 같은 연합군은 베르사유 조약에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패전국에 불리하게 적용함으로써 포시는 평화가 아니다, 20년간의 휴전이다 라고 말했고, 막스 웨버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는 다시 군국주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을 총평을 해보자면요.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하여 선전포고한 이래 1914년 7월 28일부터 휴전된 1918년 11월 10일까지 4년 3개월간 계속되었죠. 자, 이 전쟁에서 독일이 패전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을 갖지 못했죠. 또 자국에 제한된 자원에 비추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이 단기 결전을 하지 못하고 독일이 가장 꺼리던 지구전과 양면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슐리펜 계획에 숨겨진 전략적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수정을 함으로써 자초한 것이었죠. 따라서 독일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이러한 전술적인 승리의 누적이 전략적 승리, 즉 궁극적인 승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말았죠. 자, 반면에 연합국은 동맹의 결성을 굳건하게 하고 또 전쟁 초기부터 우세한 해군력으로 독일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독일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켰고요. 후방 국민을 기아 상태에 몰아넣어서 염전사상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또 독일로 하여금 무제한 잠수함전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압을 하였죠. 자, 이러한 연합국의 해상 봉쇄를 타개할 만한 해군력이 없는 독일은 이 무제한 잠수함전으로 한때 영국에 극심한 타격을 주었지만 영국과 미국 간에 있을 수 있던 마찰을 완화시키고 또 오히려 미국을 연합국 측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었죠. 자, 미국의 참전은 독일을 더욱 고립 모내 상태에 빠뜨렸고요.
전쟁의 성격을 변경시켜서 독일로 하여금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강되는 미군의 병력은 예비 병력이 부족한 독일로부터 승리의 가능성을 빼앗고 말았죠. 자, 이리해서 1918년에 와서 독일은 군사령관에서 병사들에게 이르기까지 전쟁의 결과를 비관한 나머지 그들의 작전에 자신을 잃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킬 군항에 반란이 없었더라도 독일은 조만간에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 사상 초유의 대전인 이 전쟁의 두드러진 성격은 총력전으로서 형식상으로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이 구분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과 전 자원이 총동원된 그런 전쟁이었죠. 자, 이 전쟁을 통해서 가스총이나 또 기관총, 하얀 방사기, 탱크나 항공기 등과 같은 많은 신무기가 발달해서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였고요. 후티어 전술과 꾸로 전술 등 신전술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후티어 전술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전격전에 모체가 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1차 세계대전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무대의 중앙에 등장케 한 한편 또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을 유발하게 했죠. 자, 전후 문제 처리에 있어서 이 파리 강화 회의는 인류의 앞날에 다시는 이 같은 참혹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연맹을 결성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장래에 서광을 비추어 주는 듯 했지만 이 평화를 갈구하는 인류의 여망과는 달리 무배상, 무병합의 원칙을 전혀 무시하고 가혹하기 짝이 없는 조항들을 베르사유 조약과 기타의 모든 강화 조약으로 패전국에 강요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성격을 벗어나지를 못했죠. 자, 이렇게 해서 조약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나치 정권이 성장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새로운 세계 대전을 유발하는 암적 요소를 배태하게 된 것이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세계 대전에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자, 이 1차 세계 대전은 사실 인류가 끔찍하게 겪었던 참혹한 전쟁이었고요. 또한 불과 짧은 시간 내에 유럽의 패권을 중심으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요. 또 이 제국주의적인 팽창주의가 전쟁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또 전쟁이 시작되면서도 지루하고 아주 참혹한 이런 교착 상태에서 참호전과 같은 이런 끔찍한 어떤 전쟁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1차 세계대전은 결국은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게 되고요. 미국이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새로운 패권으로 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또 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요. 또 독일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사회당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독일 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죠. 자, 이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최초로 전차가 등장해서 사용되고요. 또 독가스가 사용되기도 하고 항공기와 이런 중화기 등이 굉장히 큰 어떤 무기체계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 1차 대전은 총력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요. 또 여러가지 전술들이 발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후티어 전술이나 오늘날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고 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종신 방어에 대한 이런 개념도 이 1차 세계대전에서 태동이 되었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참혹한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는 국제연맹의 창설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이 국제연맹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제 체제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권위체로서 성장하지는 못했죠. 물론 이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국제연합이 창설되면서 국제연맹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국제 질서는 소위 말하는 무정부 상태에서 국제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적인 강화 조약이 독일에게 강요됨으로 인해서 후일 이 조약의 의무를 전면 부인하는 이 나치 정권이 등장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나치 정권의 성장이 또 다른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게 하는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했죠. 자, 우리 인류는 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쟁사의 연구를 통해서 인류가 앞으로 이런 끔찍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어떤 함의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